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한국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반등했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 반등은 했지만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분명히 반등은 했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그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표 역시도 좀 약한 모습이거든요. 보통 이게 강세장일 때는 요게 요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약한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보면 오히려 코스닥은 하락할 때 변동성이 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어서 이것도 조금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확신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한국 시장이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밀리면 사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시장이 좀 제대로 반등하려면 미국 시장에서 조금 개선된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시장의 어떤 정치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장에서는 많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조금 뉴스가 아닌 그 분석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일단 반등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반등을 해야지 한국 시장이 이렇게 갭으로 빠졌던 이 노란색 구간, 이 구간을 좀 넘어서야지 다시 상승이 재개되는 이런 느낌이니까 일단 미국 시장이 과연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 어제는 S&P 500의 그 주가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특히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표가 확장 국면일 경우에 그리고 추가로 통화 정책이 완화 국면인 이런 좀 강한 시장에서는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 한 10% 정도까지의 조정은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 보통 그런 조정에서 보통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보면 S&P 500은 한 마이너스 9.36 정도, 거의 10% 가까이 하락한 상황인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포 지수가 상당히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혹시 이 근처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시장에 패닉이 나올 때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일단 해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주가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오늘은 PER의 측면에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요거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보면 요 지금 보이는 그림은 이 회색선 요 위에 있는 것이 S&P 500의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이 진한 색깔은 선행 PER 12개월 선행 PER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거. 이렇게 보면 거의 모습이 뭐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죠? 이렇게 쭉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 선행 PER 이 아래 이 PER의 저점들을 쭉 연결한 이 추세적인 어떤 이런 선들 있죠. 이 선을 깰 때, 요때가 좀 중요한 모습. 그리고 두 번째도 16년도부터 쭉 상승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요 선을 쭉 연결했을 때 여기를 깨는 자리. 그리고 19년도에서 그 코로나 전에 요때도 요 추세선을 쭉 타고 가다가 여기를 깨는 자리. 그리고 여기도
인플레이션 이야기 물가 나왔을 때 요때도 요 추세선을 쭉 깨는 자리, 요런 식으로 요 추세선 PER의 어떤 추세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그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요때 이렇게 PER이 깨지는 이 구간이 나오면, PER이 깨지는 이 모습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PER의 어떤 저점을 하향 이탈한다라는 것은 1년 이내의 시계에서 이익 모멘텀이 상실된다라는 것, 그리고 주가의 어떤 부침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렇게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은 횡보 혹은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도 시장이 PER의 어떤 저점을 하향 이탈하고 나서 횡보 혹은 어떤 약세의 모습, 여기도 깨지고 나서 이때는 코로나니까 급락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조금 예외의 좀 모습입니다. 코로나는 이때도 시장 OECD 선행지수가 확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때도 탁 깨지는 날 이후에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 지금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여기를 깨는 자리가 상당히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코스피의 PER이 현재가 20.5 정도 되거든요. PER이 20.5가 되는데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보면 현재 PER은 한 20.5 정도가 됩니다. 한 20.5 정도 되는데 1년 전에 요때 강력하게 하락했던 요 구간이잖아요. 요때 PER이 19.6배입니다. 19.6배.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쭉 걷을 때 PER의 어떤 밑에 어떤 저점을 깨는 그 구간은 19.6배 정도를 깬다면, 이것은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깨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 구간을 S&P 500의 어떤 그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5,500 정도 됩니다. 5,500 요 정도. 요거를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면, 요거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요 정도 5,500이니까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한 1% 정도의 하락 어떤 갭이 좀 있는데요. 요 정도에서 반등을 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더 밀린다면 PER의 어떤 저점이 깨진다라고 볼 수 있고, 요 그림을 보면 근데 그것이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과거에 특히 여기 보면은 이 노란색 12개월 선행 EPS가 우상향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즉 실적이 높아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실적이 살아 있을 때는 사실 PER의 그 하단을 깨진 않았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이 보면은 이 선행 EPS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살아 있는 지금과 같은 구간, 거기에다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 시기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행지수들이 확장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PER의 그 하단이 깨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하는데, 그럼에도 깨면 깨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깨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이 제 그 소설로는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했던 가격 측면에서 MDD가 한 10% 정도면 반등하더라. 그리고 PER도
PER의 어떤 하단을 깨지 않겠더라.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실적이 확장되고 경기가 좋은 이런 구간에서는 벌써 침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언저리에서 조심스럽게 좀 바닥이 나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것 역시 다 시나리오, 소설입니다. 하나 소설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저희는 시장이 뭐 이렇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구간에 이었고 했는데요. 단기 매매를 또 했습니다. 단기 매매를 했는데, 이건 뭐 누구나 아는 뭐 회사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를 매매를 했고요. 과거의 어떤 패턴으로 보면 20과 60이 정배열되는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에서 첫 번째 조정, 여기서 매수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두 번째 조정에서도 매수했으면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바닥에서부터 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렸네요. 1파동, 3파동, 5파동. 요 정도를 기본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뭐 파동은 계속 추가될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냥 가장 안전한 구간이 보통 첫 파동에 여기 2파, 하락 2파, 하락 4파라고 하잖아요. 보통 요런 구간들이 좀 안전하고, 그 이상 연결되는 파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요 두 군데 정도가 가장 안전한, 확률적으로 좀 안전하고 상승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보면 상승이 그 정배열이 나왔고, 첫 번째 어떤 눌림목에서 일단 매수를 1차 매수를 한번 해본다. 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만약에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이었으면 예전처럼 뭐 실적을 보고 가치 투자를 해서 현재 이 가격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적정 주가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실적에 관한 리포트도 소개하고 했겠지만, 이건 지금 트레이딩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 평가를 해서 가치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굳이 몰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정받을 때 감소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같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 산 금액에서 한 10%, 15% 요렇게 생각하고 매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하고,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면, 근데 여기까지 빠지면은 그냥 손절을 하겠죠. 손절을 하겠지만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우상향하는 어떤 차트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보통 이 첫 번째 파동, 첫 눌림목, 두 번째 눌림목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보통 마지막 세 번째 눌림목에서는 잘못하면 쭉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눌림목에서는 마이너스 15%까지 가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로 1차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뭐 지금 이 단기 매매를 할 때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잘 한다면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 손절이라는 것도 있고 분할 매수한다라는 어떤 심리적 안정도 있기 때문에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미만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한 3종목에서 한 5종목 미만으로 저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 매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괜찮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왜냐하면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관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내가 1억으로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그래 뭐 한 종목에 2천만 원씩 해가지고 내가 5종목 매매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요 2천만 원을 3번에 나눠서 매매하면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00원짜리, 뭐 600원짜리, 뭐 60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하면 되는 거고, 뭐 현금은 뭐 남아 있어도 괜찮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1억에서 600이면 6% 비중이잖아요. 한번 들어갈 때 나의 자산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비중도 아니고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수익률이 높은 이런 단기 매매에서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 그냥 좀 편하게 하셔도 된다. 왜냐면 이익 실현하는 어떤 원칙도 있고 손절하는 원칙도 있고 자산을 이렇게 탁 하는 그 분할 매수하는 원칙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원칙만 지키면 되는 거지 그렇게 무서운 매매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욕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탁 샀을 때 그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사서 떨어질 걸 대비하고 사서 올라가면 매도하고 나오겠죠. 올라가면 금세 매도하고 나올 텐데 여기서 매도하고 났더니 쭉 올라가는 게 나중에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무조건 매도하지 말고 쭉 기다렸다가 매도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스윙 투자랑 단기 매매랑 좀 섞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면 나중에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든 스윙이든 좀 나눠서 확실한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이걸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보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는데 운이 좋게 바로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이 연질에서 단기 매매는 절반 정도 매도해서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절반 정도로 쭉 한번 가보는. 근데 그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일 이동 평균선을 깬다든지 20일 이동 평균선을 깰 때는 꼭 반드시 매도하고 나오는 이런 어떤 좀 원칙을 좀 정해놓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가 확실히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확실히 좀 돌아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돌아설 때도 어떤 거래량과 어떤 보조 지표들, 이 변동성 지표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거래량과 그 차트 가격을 먼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미국 시장이 돌아서면 한국 시장도 이 중요한 갭 하락했던 부분을 좀 뚫고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이전에 매매했던 종목들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힘들더라도 좀 참으면서 좀 안전하게 좋은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